그러니까 자 오늘 대리 한번 점검 한번 해보게. 지난주 했던 거 대리. 자, 대리는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죠. 삼면관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권대리에서 협의 무권대리, 표현대리.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삼면관계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협의 무권대리에서 한 문제, 표현대리에서 한 문제. 그래가지고 1회 때부터 33회 때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세 문제를 고수했어요. 그 대리권에서 세 문제 나온다는 이야기는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삼면관계 한번 봐봅시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면 갑이 나오고 병이 나오고 을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줍니다. 대리권을 주면 여기 부동산에 대해서 을은 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매매 계약이 대리행위거든요. 대리행위. 그럼 쉽게 말하면 갑이 여기 뒤에 벽산 아파트 살아요. 근데 아파트가 한 3채 정도 있는데 지금 돈이 급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을이라는 중개업자한테 자기 아파트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줍니다. 그러면 대리인은 계약이 성사되면 수수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매수인을 찾아요. 그래서 매매 계약합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면 삼면관계가 처음에 대리권 문제가 나오고요. 대리 행위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대리 효과가 나와요. 대리 효과. 대리 효과 1, 2가 나와요. 1은 당사자는 갑과 병이 당사자거든요. 대리는 제3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 효과 1은 지금 갑은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 즉 이 아파트가 10억짜리라면 10억을 받는 게 목적이에요. 병은 대금을 주면서 뭘 가져오는 게 목적이에요? 이 아파트를 가져오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효과 1이고. 효과 2는 이 법률행위에 흠이나 하자가 있다면 뭐 무효, 취소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해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효과 2가 취소 문제, 해제 문제. 그래서 취소나 해제는 원래 유효한 법률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는 계약은 매매 계약은 대리인하고 상대방 했다 할지라도 취소는 갑과 병 당사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당사자만 할 수 있어요. 당사자만. 대리인 원칙은 못 온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외적으로 대리인도 할 수 있어요. 어떨 때 할 수 있어요. 본인의 취소에 대한 수권이 있을 때, 해지에 대한 수권이 있을 때는 가능해요. 그러면 첫 번째 대리권에 관한 문제 여기. 그러면 처음에 수권행위가 나오는 거죠. 수권행위. 즉 말해서 갑이 을한테 내 부동산 팔아줘 하면서 대리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 범위를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고, 정했다면 범위를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았다. 정했다면 특별 수권, 특별만 주냐 포괄로 주냐 그 문제예요. 특별이라는 이야기는 너는 상대방하고 계약만 체결해, 아니면 너는 중도금까지만 받아, 그렇게 해주는 게 특별수권이에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줬다는 이야기는 네가 대금을 다 받아서 나한테 줘, 이렇게. 이런 경우는 포괄해서 최근 판례에 의하면 잔금, 기급, 기일도 연장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잘 물어봐요. 최근 시험에 여러 번 물어봤어요. 포괄적으로 대리권 줬다면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잔금 받는 기일도 연기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계약, 그 다음에 쌍방대리. 원칙은
허용 금지. 아, 대리인이 쌍방대리를 해버린 거예요. 갑 대리인 되면서 병 대리인 돼버린 거예요. 아니면 을이 상대방 돼버린 거예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권 제한에서 자기약 쌍방대리 원칙은 허용한다, 금지한다. 그렇죠, 금지한다. 외의적으로는 허용한다. 어떨 때 허용한다? 본인의 뭐가 있을 때, 승낙이 있을 때. 또 아니면 다툼이 없는 채무이해. 이 경우는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법무사가 등기소에 등기로 갈 때 매도인을 대리하고 매수인을 대리하고, 그러니까 쌍방을 대리해서 하는 거잖아요. 대리해서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하는 행위는 다툴 여지가 없죠. 이미 다 결정된 거니까. 그래서 원칙은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 그 다음에 대리인이 뭐인 때? 수인인 때. 이렇게. 원칙은 무슨 대리? 각자 대리. 외적으로 무슨 대리? 공동 대리. 그렇죠? 그러면 자 봅시다. 갑이 자, 을한테 을이라는 중개업자한테 팔아달라고 대리권 주잖아요. 한 군데만 줍니까? 또 누구한테 줘요? 병이라는 중개업자한테 또 대리권 주잖아요. 팔아달라고. 자, 정이라는 중개업자한테 팔아달라고 또 대리권 주잖아요. 그러니까 세 군데다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 각자가 대리인이 이렇게 세 명이잖아요. 그럼 원칙은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는 공동 대리. 의사 결정을 공동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의사 결정.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죠. 각자 주면서 너희들이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때는 너희들이 공동으로 해서 결정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럼 예외적으로 공동 대리 가능해요. 이 경우는 자, 능동 대리는 적용이 되지만 수동 대리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복대리는 여기서 안 하고 3, 4월 때 하기로 했고요. 여기서 하나가 뭐냐면 대리권 소멸이 나와요. 대리권 소멸. 대리권 소멸 나오면 두 개로 나누어 봐야 돼요. 자, 누구와 누구? 본인과 대리. 예. 그래서 대리권 소멸한 경우는 본인은 사망만 소멸 사유. 본인한테는 사망한 경우만. 그 다음에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도 소멸되겠죠. 그 다음에 두 개 더 있어요. 파산 선고.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대리인은 나무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이 남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피성령 후견 개시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파산 선고 받은 건 소멸사유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피성령 후견 개시 선고받은 거 소멸사유 아니에요. 또 하나 잘 물어본 거 있어요. 대리인이 피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받았어요. 소멸사유다, 아니다? 이 경우 소멸사유 아니다. 요걸 시험에서 최근에 많이 물어봤어요. 성년 후견 개시는 소멸사유지만 요거는 소멸사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여기서 다시 볼 거예요. 대리 행위에서. 자,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버리는데. 그래서, 자, 대리권 문제에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대리행위. 자, 대리행위는 한 3개 정도만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대리행위를 할 때, 을은, 자, 병하고 매매계약, 그 대리행위를 할 때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야 돼요. 뭔 말을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무슨 주의? 현명주의. 현명을 해야 돼. 현명을 안 하면 대리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걸로 봐버린 거잖아요. 현명은 묵시적으로 하든 명시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또 현명을 안 했는데 상대방이 대리인 줄 알았어요. 그럼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현명주의가 되고. 두 번째, 자, 대리하자.
대리의 하자. 여기가 좀 중요하죠. 그 법률행위를 대리인이 해요? 본인이 해요? 대리인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 원칙은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그래서 의사표시 할 때 대리인 거래 법률행위 하자니까요. 하자는 흠이니까 대리인이 하니까 대리인 기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표시에서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대리인이 이 거래인을 하잖아. 법률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리인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누구를 기준으로 갈 때 있어요? 본인 기준으로 갈 때 있어요. 본인 기준으로 가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 어떤 경우? 어떤 경우? 본인 기준으로 가는 거는 본인이 대리인한테 지시 지명을 했다고. 저거 사라고. 본인의 지시나 지명을 했어. 이때는 본인 기준. 또 하나는 자, 우리가 그 폭행에서 궁박은 누굴 기준으로 해요? 궁박. 대리인을 통해서 폭행을 했다고. 폭행 행위를 당했다고.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과 무경험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그래서 이 두 개는 본인 기준. 나머지는 다 대리인 기준. 그 다음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요. 본인이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 선임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손해볼 한다 그런 뜻이 들어있으니 그건 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래서 3개 정도 보는 거고. 자, 효과로 가면 자, 갑은 대금 받는 거, 상대방은 아파트 가져오는 거. 이게 효과 1이고, 효과 2는 취소나 해제는 원칙은 누구만 한다? 본인과 상대방만 한다. 이례적으로 수권이 있을 대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문 확인해 볼게요. 삼명관계에서 자 34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맨 위에 보니까 대리에 있어서 삼명관계 나와 있잖아요. 1번 보게 1번 아래쪽에 1번.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자,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포괄적으로 줬다는 이야기잖아요.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자, 2번 가면은요.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대리권 포괄적 대리권을 한다라 했다면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해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기해줄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좀 되고.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35쪽에 3번. 갑이 을에게 금전 소비대차 및 이것을 위해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어 없어? 대리인은 해제 취소 안 된다고 원칙 안 된다고 그랬잖아. 효과에서 대리인은 안 된다고. 누가 해야 당사자만 한다고. 본인과 상대방이 한다고. 취소나 해제는 뭔 말이 없으면 원칙으로 가야죠. 그 다음에 5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여기 빼먹었네 보니까 범위를 안 정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이게 하라고 그랬어요. 보는 보존행위, 이는 이용행위, 개는 계량행위. 그래서 보존행위는 제한이 없고요. 이용이나 계량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보존 행위만을 만점이 틀렸어요. 그렇죠? 자, 8번, 9번 같이 묶어주시고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더라도 유효한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자, 자기 계약 쌍방들이 원칙 안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승낙해줬어. 가능하죠? 또 본인이 나중에 추인해줬어. 가능하죠? 그래서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자, 9번 본인이 허락이 없대요.
그러면 다툼이 있는 채무 이행에 대해서 자기계약 상방들이 허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보세요. 원칙은 금지적 허용이잖아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에 대해서만 할 수 있잖아요. 다툼이 있어버리면 안 돼. 말 장난이니까요. 그 다음에 36페이지 가면 자 12번 보시게요.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는 공동대리가 원칙이에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자 14번 보시게요. 자 소멸사유에서 본인 나왔잖아요. 본인은 뭔만 해당돼요? 사망만 해당돼요. 본인이 파산 선고를 받든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본인은 사망만 돼요. 대리인이 사망, 파산 선고, 성년 후견 개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19번 보면 이제 대리행위로 가는 겁니다. 자 갑의 대리인 의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그럼 현명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고. 그러고 현명하지 않고 자신을 매수인으로 한 경우 을의 의사표시는 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추정해요. 본다 그래야 돼. 추정한다게요. 본다게요. 본다 그래야지. 본다. 추정이 아니라 본다. 그 다음에 20번 대리인 의사 능력자임을 요합니까? 요하지 않습니까? 요하지 않지요. 자 21번 미성년자인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대리인을 하였다면 법정 대리인은 그 대리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돼야 안 돼요. 왜냐하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행위에게 말장난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권대리로 가겠습니다. 무권대리.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두 개가 있잖아요. 자, 협의의 무권대리하고요. 무권대리. 그 다음에 표현대리. 차이는 뭐냐면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은 원칙은 책임져야 안 져요. 본인 책임져 안 져? 책임 안 져요. 본인이 추인하면 그때 책임지고 추인 안 하면 본인 책임 안 져요. 무권대리는 본인 아무 책임도 안 져. 근데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지만 본인 책임져야 안 져요. 책임져요. 왜요? 겉으로 나타나게 한 대리에 있어서 이 예관을 누가 만들었어? 본인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를 했다고. 그러면 자 이렇게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병을 이렇게. 그런데 갑이 병한테 말하기를 나는 을한테 내 아파트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줄 거야 그랬다고. 갑이 병한테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다고요? 을한테 대리권을 주겠다고 줄 거야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병은 당연히 을이 찾아왔을 때 대리인으로서 찾아온 걸로 알아요? 그냥 온 걸로 알아요? 갑이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대리권 있는 것처럼 본인이 예관을 형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리권 있는데 없는데 없는데. 그래서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 무슨 대리만 적용돼 여기는? 이미 대리만 적용되지 법정 대리는 이럴 수여 표시할 필요가 있어 없어? 법정 대리는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고 피한정이나 피성년은 후견인이 대리인이잖아요. 그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수권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임의 대리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법정 대리 여기 들어간다고 나와요. 그럼 고맙습니다 하고 풀면 돼요. 근데 이게 표시 범위 내에서 해야 요거지 가면서 범위 이렇게 벗어나 버렸어. 그러면 126조 무슨 대리? 월권 대리가 되고 월권 대리. 월권 대리는 고난을 넘은 표현 대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 129조 여기는 대리권 소멸 후 대리행위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대리인이 불성실해. 그러니까 잘랐어. 그러면 자, 거래처에다가 잘랐으니까 얘한테 수금해주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안 해줬다고. 근데 지점이나 대리점에서 당연히 대리권 있는 걸 알고 수금을 다 해줬다고. 그럼 이 사람이 받아가지고 본사 갖다 줬어. 자기 주머니에 넣어버렸어. 주머니에 넣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자, 본점에서는 대리점한테 전화, 왜 수금 안 해주냐고. 뭔 소리? 대리점에서 이미 다 줬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범위 내라면을 적용하는데 범위를 벗어나 버렸다고. 그럼 몇 조가 돼요? 126조. 월권 대리가 돼버립니다. 그럼 월권 대리가 되려면 여기는 기본 대리권과 자, 월권 대리 간의 동종, 유사,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 동종, 유사, 필요치 않다. 그러면 여기 기본 대리권은 모르면요, 그냥 99%다 된다고 생각하셔도 맞아요. 심지어는 여기가 가사 대리권도 되고요, 사자도 되고요, 복돌이도 되고요, 표현들이도 되고 다 돼요. 모르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월권 대리는 그런 거죠. 자, 은행에 가서 금전 소비대차하고 저당권 설정을 하고 대리권을 줬는데 이 사람이 가다가 매매로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은행 가서 저당권 설정하라고 대리권 줬는데 가다가 마음이 변해서 팔아먹어 버렸다. 또 아니면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이 사람이 가다가 팔아먹어 버렸다. 그러면 자, 등기 신청권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법행위예요, 사법행위예요? 국가를 대상으로 하면 공법행위죠. 매매는요, 사법행위. 그러니까 동종, 유사, 필요치 않다고. 상관이 없는 거라고. 기본 대리권 다 되는 거라고. 그래서 자, 125조, 129조, 그다음에 126조 월권 대리. 여기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죠. 표현을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자, 무권 대리를 가면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병, 자, 이렇게 세 명이 나오는 거죠. 각자 두 개씩 있어요. 자, 물론 대리권 없지요. 없는데 지금 대리행위를 해버렸잖아요. 이렇게. 대리행위했다는 이야기, 대리행위라는 이야기는 거래, 법률행위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효과원 2 나오는데 본인한테는 두 개가 있어요. 본인은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건 본인 마음이에요. 추인할 때는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을한테 추인했는데 추인한 사실 모르는 상대방은 두 개가 있다고요. 최고권하고 철회권이 있어요. 철회권. 그래서 최고는 선악 불문하고 가능하지만 철회는 선의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추인했는데 추인한 사실 모르는 병이 선의였을 때 철회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럼 철회가 먼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추인한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이 대항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다음에 추인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대리행위 그대로 해야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건을 달거나 일부만 했을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인 거절하는 경우를 요즘에는 잘 물어봐요. 추인 거절. 그래서 그냥 무권 대리면 추인 거절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 부자지간이에요. 이렇게 부자,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래서 망나니 아들이 아버지 인감을 훔쳐서 이임장 만들어 가지고 대리인요 하면서 팔아먹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아파트를 아버지 모르게 팔다 보니 비싸게 받았다, 헐값 받았다. 헐값 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가 그 충격에서 뒷골이 당긴다 하면서 돌아가셔 버렸어. 그러니까 애아들이 그러잖아요. 애아들이 단독 상속을 했다고. 단독 상속을 해서 추인을 거절한대. 그러면 퇴화한대, 원칙은.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바뀌어지면 돼, 안 돼? 신의 성실이 원칙에 반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를 잘 물어봐. 그래서 자,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을 때 본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에 따라서 상대방이 자 상선무면, 상알수면, 상알수면 추인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상선무면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선무란 이야기는 지금 상대방 병이 대리권 없음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또 주일했지만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추인 거절 못해요. 근데 상알수면 추인 거절할 수. 요걸 지금 잘 물어봐요. 요즘 시험에서. 올해 또 나올 거예요. 제일 이게 잘 물어봐요. 그 다음에 자 상대방한테는 두 개 있죠. 최고권, 선악 불문하고. 최고는 누구한테만 해야 돼요? 자 갑에게만 추인 가능, 최고 가능하지 을에게는 최고가 안 돼요. 왜냐하면 결정권자가 누구니까? 갑이니까. 그래서 최고는 갑한테만 해야 돼요. 만약에 을한테 한다면 그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자 철회. 철회는 이 무권대리가 유동적 무효잖아요. 그래서 유동적 무효였을 때만 철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철회하려면 이 사람이 대리권 없음에 대해서 몰랐어야 돼. 그러면 철회할 수 있어요. 철회는 유동적 무효를 확정 무효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철회라는 이야기는 유동적 무효를 뭘로 돌려버린다고요? 확정 무효로 돌려버린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여기 무권 대리한테 두 개가 있죠. 책임을 지는 경우 있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있죠. 책임을 지는 경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부책. 책임을 지지 않는 걸 뭐라고 그래요? 면책. 면책 이렇게. 자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는 무권 대리인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는 상대방이 어찌해야 돼? 대리권은 없습니다. 알았어야 돼? 몰랐어야 돼? 상선무였을 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대리권, 상대방이 대리권은 없습니다. 몰랐거나 알 수가 없었을 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권 대리인. 책임지는 거는 두 개예요. 계약을 이행하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잖아요. 누가 선택해요? 누가 선택해요? 대리인이 선택해요? 상대방이 선택해요? 본인이 선택해요? 뭔 말인지 모릅니까? 자, 병이 상대방이 이 사람이 대리권이 무권대리잖아요. 대리권 없는 거에 대해서 몰랐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상선무잖아요. 그럼 본인이 추인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병은 을한테 책임을 묻는데 너가 계약을 이행하든지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니까 이렇게 너가 계약을 이행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이행 못하니까 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은 상대방. 그래서 자, 시옷은 무엇이다? 시옷이다 이렇게 푸시라. 여기서 뭐 본인이 선택한다, 대리인 선택한다 이렇게 막 시험에 여러 번 물어봤어요. 자, 면책 책임 안 진대요. 어떨 때 책임 안 져요? 무권 대리 어떨 때 책임 안 져? 상할수. 즉 대리권이 없음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어요. 또 아니면 대리인이 누구였을 제한 능력자였어요. 두 개의 경우는 책임을 안 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에서 지금 두 문제짜리거든요. 자, 봅시다. 그러면 협의의 무권대리부터 먼저 보게요. 자, 44쪽에 보시면 협의의 무권대리 그랬어요. 그럼 1번 봅시다. 아래쪽에 일부 추인된 무권 대리 행위는 상대방이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게 됩니까? 자, 본인이 추인할 때 그대로 추인해야죠. 일부에 대해서만 추인하거나 조건을 달거나 내용을 변경했을 때는 상대방이 뭘 얻어야 돼요?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 효력이 있고 동의가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요. 동의가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동의를 못 얻었잖아요. 그러면 일부 추인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효력이 없다 그래야 되겠죠. 자, 오른쪽에 45페이지 5번 질문 보시게요. 자,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유권들이 마찬가지로 효력이 생깁니까? 자, 여기서 추인할 때 대표적으로 딱 두 개 제일 잘 물어봐. 추인할 때 그때부터요, 소급해서요. 추인하면 그래, 소급해서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를 할 때 의사표시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도달했을 때, 발신했을 때, 도달주의 원칙인데 여기서는 발신주의를 취해요. 발신주의. 그래서 소급과 발신주의 특이해. 추인, 무권들의 추인은 소급표가 있고 발신주의를 취해요. 그래서 잘 물어봐요. 그러면 자, 5번은 추인한 때가 아니라 언제? 그럼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매매 계약은 1월 2일 날 했어. 추인은 1월 30일 날 했어. 그럼 언제부터 효력이 있다고? 여기 매매 계약은 1월 2일 날, 추인은 1월 30일 날. 소급표니까 언제 효력이 있다고? 언제부터? 1월 2일부터 효력이 있다고. 소급해서. 그러잖아요. 먼저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 매매 계약을 했잖아요. 법률행위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추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1월 2일부터 1월 2일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소급해서. 요걸 잘 물어보고, 그 다음에 도달주의가 아니라 무슨 주의? 발신주의. 그러니까 5번은 추인할 때가 틀렸다고. 소급해서 이렇게 가야 되고. 자, 6번은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 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 대리인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자, 무권 대리인이 아들이 아버지를 단독 상속했잖아요. 그럼 본인 지위에서 본인은 추인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본인은 투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들이 단독 상속해가지고 추인을 거절한 것은 누구를 봐야 돼요? 상대방을 봐야지. 그래서 상서무면 추인 거절 못하고 상할수면 추인 거절할 수 있다고. 요거 두 개 제일 잘 물어본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상서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자,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 대리인은 본인 지위에서 무권 대리인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원칙은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선의의 반대는 뭐예요? 선의의 반대는 악의. 그 다음에 여기는 and거든요. 선의 및 무과실 두 개가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and니까 밋이란 말이에요. 밋의 반대는 뭐예요? 또는. 여기는 and고 여기는 또는 오하잖아요. 그 다음에 무과실. 무과실의 반대는 뭐예요? 반대는 과실. 그러니까 선의 및 무과실에 대한 반대는 이 사람이 악이면 반대가 되겠죠. 또는 선의 및 무과실의 반대는 과실이 있는 경우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선이면서 동시에 무과실이에요. 그러면 추인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신의 측에 반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둘 중에 하나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추인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잘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자, 악이기만 해도 거절할 수 있어요. 과실만 있어도 거절할 수 있어요. 두 개 다 선임이 무과실 and 두 개 다 갖췄을 때는 추인 거절 못해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